답은 간단하죠. 애초에 본인은 이 사람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런 모습을 바로 보여준 게 아니라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식은 것도 맞고 치가 떨리는 것도 맞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별 통보를 한 게 맞는데, 나한테 익숙한 그 사람의 모습은 술에 취해서 난폭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 사람의 모습이 더 익숙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 사람을 두 개로 분리시켜 놓은 느낌이에요. 힘들고 슬픔을 느끼는 건 본인한테 난폭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던 이쪽 사람, 여기에 대해서 이 감정을 느끼는 거고, 본인한테 난폭한 모습을 보였던 이 사람, 이 모습한테 치가 떨리게 싫고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하나의 사람을 둘로 나눠 놓고 이 둘한테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술을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술자리가 있어도 맥주 한 잔 하고 그 이상은 잘 안 먹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이 술에 취하면 스스로의 감정을 본인이 자제하지 못하고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게 싫어서 저는 술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술을 먹으면 난폭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개념보다 평소에 이 사람이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술에 취하다 보니까 이걸 억누르고 있던 이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본 모습이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그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걸 본인한테 감추고 있었겠죠. 스스로가 억눌러서. 본인은 지금 괴리감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분명히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이렇게 변하니까 두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술 먹었을 때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의 본 모습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사람이 그 정도의 정신력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랑 연애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데 술만 먹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게 돼.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어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술을 끊는다니까? 이걸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과 잘 만나기 위해서 술을 안 먹는다니까요. 술자리를 안 가진다니까. 그냥 이 사람이 술만 먹지 않으면 본인과 관계를 이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자제력이 조절이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본인을 딱 그만큼 생각하는 결정적인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고칠 수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술을 진짜 좋아했어요.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술 먹었고요. 그렇게 술을 처먹고 다음날에 해장을 하면서 또 술을 처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도 지금은 술을 안 좋아합니다. 내가 싫다니까? 내가 술 먹고 취하고 그 다음날 힘들고 이런 게 내가 싫어서 안 한다니까? 그 사람도 본인이 스스로가 이걸 바꿀 만한 계기나 동기가 생기면 충분히 끊을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자제시킬 만큼의 영향력이 없는 거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걸 포기할 정도로 우리 사연자분을 좋아하진 않는다는 거지. 술 안 먹는다고는 하던데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신뢰와 믿음이 깨졌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보여줬던 이 폭력적인 모습이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것보다 더한 모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이 조금씩 무서워지게 되죠.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술과 폭력에 관련된 문제라면 저 같아도 이 사람이랑 연애를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술을 먹게 되는 순간이 오면 계속 불안에 떨 겁니다. 혹시나 또 술 조절을 하지 못해서 취해가지고 나한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지? 그때가 되면 나는 숨어 있어야 되나? 피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 불안에 떠는 연애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결론이 딱 나오죠.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간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행복보다는 불안에 떠는 연애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잘 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났으면 어쩌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두드려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술을 먹고 내가 술에 취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그런 거였을 테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보여주기 시작하고 여기에 대한 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줬던 강도보다 그 뒤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강도가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어느 정도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연애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멀리 봤을 때 지금 헤어진 게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 술 먹고 살아왔는데 포기가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술을 왜 끊었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나 이 일들에 본격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술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술을 애매하게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먹으면 확실하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같이 술을 먹으면 한 3, 4일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장이 가고 금전적인 부분에도 손해가 많이 생기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크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술을 먹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내 일정은 내 일정대로 망가지고, 술을 적당히 먹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주량의 이상을 먹어버리면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릴 때는 체력으로 이걸 버텼고 이 분위기를 즐기는 게 가능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술자리보다, 이 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술을 멀리 하게 되더라고. 계기만 있으면 분명히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끊어낸 게 왜 다행이냐면, 만약에 본인이 이 시기에 끊어내지 않고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미운 정도 정이라고, 상대방이 나한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것들도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넘어갈 법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둘 이해를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정이 생겨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질 타이밍에 이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정이 생겨버리고, 이 정이 생겨버리는 순간 누가 봐도 헤어지는 게 맞을 정도의 심한 폭력을 행사해도 나는 이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사연자분은 아직 이 정도의 정까지 생기기 전에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봤고 그로 인해서 이별 통보를 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상담을 했던 것들 중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는데 이게 너무 잦다 보니까 나도 이걸 이제 당연하게 여길 정도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번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한테 휘둘렸던 폭력을 이 한 번 잘해준 걸로 덮어버려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나한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이제 미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걸 종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여러 방향으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도 지금 헤어진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네요, 저는.